예, 안녕하십니까. TK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메일을 체크하는데 질문이 와 있어서 이 답변을 쓰려다가, 쓰기보다는 영상으로 남겨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일어나자마자, 지금 이메일 체크하자마자, 바로 나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어나는 순간 시간이 많지도 않고, 또, 올해 제가 고민하고 뭐 알아본다고 해서 더 좋은 답변이 나올 만한 질문도 아니고 제 얘기를 듣고 싶으셔서 질문을 하셨던 거기 때문에 오래 고민하기보단 또 오래 기다리게 해드리기가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바로 거의 라이브로 영상을 찍어봅니다. 예,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영주권자라면 혹은 진행 중이시라면 어떠한 경로로 목소리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영주권자는 아니고 시민권자고요. 초등학교 때 왔기 때문에 영주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주변에 영주권 준비하시면서 목수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어떠한 경로냐? 한국에서 목수 관련 경험, 유학 칼리지 졸업 후 카펜터 회사에서 취직, 영주권 획득 이렇게 예를 들으셨는데 칼리지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칼리지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경험이 없으시고 이제 여기서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캐나다는 또 이런 기술직이나 목수 같은 것들이 대우를 많이 잘 받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칼리지를 과목을 찾으시다가 카펜터로 들어가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칼리지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조금 이 제너럴 레이버 꼭 카펜터리의 스페셜리스트 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현장에 내가 들어가서 뭐든 배우고 싶다 하셔서 일터로 가셔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프로그램 이름은 정확히 잘 모릅니다. 이민으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LMIA, BNP 뭐 이런 말은 많이 듣지만은 정확히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다른 많은 분들이 또 잘 알고 계시니까 또 이민 준비하시면은 누구보다 자기 일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 두 경로의 장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당연하지만은 컬리지 다니시는 분들은 일단은 여기 와서 이제 고용이 쉽습니다. 제가 칼리지 정확히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2년, 3년 정도 되겠죠. 2년, 3년의 시간과 또 학비, 돈을 내는 것이 단점입니다. 돈을 내고 시간을 써서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하고 나셔서 취업을 하실 때 고용이 쉬운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대우를 받고 들어가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칼리지를 갓 졸업한 사람을 물론 카펜터로 취직은 시켜주겠지만은 똑같이 맨 처음 하시는 분들과 비슷하게 어, 레벨의 수준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고용이 쉬우시고요. 현재 고용 시장은 사실 아무런 경력이 없으셔도 마음만 있으시다면은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는 통로는 너무나 많고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관심만 있으시면은 장비를 몇 개 사셔가지고 집에서 해보시면서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어, 반대로 이제 컬리지를 안 다니시고 학교를 안 다니고 바로 일터로 가시는 분들 경우는 칼리지를 2, 3년 다니신다 하면은 또 그분도 2, 3년 후를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일단은 뭐 고용 자체는 조금 더 굳은 일이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경력이 아예 없으시다 한국에서 그러면 이제 톱을 잡아본 적도 없고 뭐 총을 쏴본 적도 없고 그런 분들한테 벌써 처음부터 그런 걸 맡겨드리기는 좀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작업의 퀄리티는 결국에 그 회사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지만은 그러면서도 이제 쭉 배워 나가시고 싶으시다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장점은 이제 돈을 벌면서 진행되시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경제적으로 편하실 수 있고요. 경제적인 여유가 안 되신다면은 이쪽 길로 가시는 게 당연히 맞으시겠죠.
그러나 저는 추천드립니다. 실무 경력은 결국 빨리 시작하는 게 좋고요. 배우는 것들 칼리지에서 배우는 거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칼리지 목수들이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목수학과에서 배우신 분들 보니까는 이론적으로 아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실무는 실제로 이제 이 테크니컬한 것들 장비를 다루는 것들은 일단 해보는 게 많이 해보는 게 조금 더 빨리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떤 회사에 들어가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2년, 3년을 똑같이 해도 잘 안 가르쳐주고 또 좀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오히려 딱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르는 사람은 하루 종일 자르고 붙이는 사람은 하루 종일 붙이고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프레이밍만 한다. 이 회사가 뭘 하는지도 잘 보시고 들어가야 되는 게 프레이밍 컴퍼니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캐비넷 메이킹 컴퍼니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레노베이션 하시는 컴퍼니가 있을 수 있는데 자기가 이제 하시고 싶은 걸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근데 셋 중에 어느 데를 들어가도 장비 다루는 것들을 비슷하기 때문에 이 기회만 주어진다면 좋은 어퍼튜니티만 있다면 자기가 꼭 캐비넷 메이커가 되고 싶은 게 아니고 뭐 프레이머가 되고 싶은 게 아니어도 일단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들어서 언어도 배우고 이런 카펜트리 용어들이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캐나다 왔을 때 staggering 이라는 단어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왔는데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고 프레이밍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나무를 이제 벽에 박잖아요, 콘크리트에. 근데 저보고 이걸 스태거링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뭔 뜻이냐? 알고 보니까 진짜 별것도 아니고 이 지그재그로 박으라는 거죠. 예, 단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그 뜻은 아시겠지만 그게 카펜터리에서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파악하는 것은 해봐야 합니다. 해보고 물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유튜브나 다른 사람들 일하시는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밖에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런 카펜터리 용어들도 금방 빨리빨리 배우실 수 있고 네, 소통이 되는 분이 되시겠죠. 2, 3년 후에 칼리지를 나오신 분들보다 물론 그쪽 분야만 그렇겠죠. 어느 회사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좀 더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들을 더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실제로 일 바로 하시게 되면은 물론 어려움도 많으시겠지만 계속 배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계속 배우셔야 되고 집에 가셔서도 다른 거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보다는 카펜터리 영상들 특히 이제 현지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본인이 하시는 것들을 주로 파야죠. 내가 지금 뭐 레노베이션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뭐 딴 데 뭐 다른 목수들 막 뭐 테이블 만드는 목수 뭐 그런 거를 파시는 것보다는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깊게 파시면은 결국에는 다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자기가 주어진 기회에 맞춰서 노력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일을 하시게 될 경우. 왜냐면은 지금 고용 마켓이 굉장히 열려 있고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환영하지만 한국에서 경력을 가지고 오시거나 아예 경력이 없이 바로 일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좋은 자기한테 가장 맞는 다른 상황들이 있잖아요. 또 페이도 있고 위치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민 오시는 분들은 이사도 하셔야 되고 거기가 그 내가 이사를 갈 만큼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곳일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거기서 쭉 살아도 되는 건지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 상황을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선택지가. 그래서 그 때문에 그 선택에 맞춰서 일단은 주어진 길을 파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영주권 따실 때까지는 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페이는 영주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그렇게 하셨던 분들도 페이는 좀 어렵게 받으시며 사실 때문에 재정적으로 컬리지를 다니는 것보다는 여유가 있겠지만은 왜냐면 마이너스는 아니니까요. 처음엔 조금 힘드실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쉽지 않지만 또 사실 쉽게 생각하고 이민 오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각오를 좀 하시고 계획을 짜시고 이사를 생각하시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니멈 웨이지는 15불입니다. 시간당 15불이면은 하루 9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얼마죠? 15 곱하기 9 하면은 제가 지금 140, 150불 되나요? 거기 이제 텍스가 한 20%, 25% 빠지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20불, 하루 120불 정도면은 일주일에 600불, 5일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600불이면은 2주에 저희 바이위클리 많이 받거든요. 여기는 2주마다 페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1200불, 한 달에 2400불. 현재 렌트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 쉬운 금액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잘 계획을 짜시고 오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아울러서 한 것 같은데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영어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어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게 가장 우선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영어인데 일하시는데 지장은 없으신지요? 저는 일단 초등학교 때 왔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제가 레바논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영어를 잘 못했지만 레바논을 다녀와서 제 1년을 다녔는데 제 영어가 레바논 영어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영어가. 그래서 캐나다를 한국에 다시 한 5년 있다가 캐나다를 왔거든요. 근데 영어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제가 백인들에 대한 좀 인종차별 옛날에 당했던 것 때문에 상처도 좀 있었고 자신감도 원래 없는 사람이고 영어는 안 쓰니까는 안 되더라고요. 금방 불편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거의 뭐 처음 영어 하는 사람들보다 조금 낫겠지만은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한국에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수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캐나다에 왔을 때 2019년에 다시 왔는데 많이 힘들었죠. 그때 이제 카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럭에 이제 뒤에 제가 가운데 자리 앉고 옆에 항상 백인 아저씨 앉고 이쪽에 이제 흑인 이 친구 앉고 여기 또 백인 아이리시 아저씨 앉고 여기 이제 회사 그 사장 아들 그 경기도 백인이죠. 백인 아들 앉고 이 가운데 낑겨가지고 저희는 또 멀리 갔었거든요. 프레이밍 컴퍼니였기 때문에 뭐 1시간 반, 2시간 갑니다. 가는 데는 얼마나 불편해. 무슨 말을 계속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막 제가 고민도 나누고 했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했냐. 뭐 당연하지만 뭐 미드 보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드라마도 좋지만은 저는 조금 실용적으로 드라마는 워낙 인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인물 하나하나를 다 흡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좀 SNS에서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그런 분들 계세요. 좀 예를 들자면 게리 비 아니면 그랜트 카든 아니면 이제 토론토 대학의 저기 교수이신 조던 피터슨 같은 분들, 조던 피터슨 한국에서도 유명하시잖아요. 책으로 이런 분들의 영상을 진짜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이제 게리 비는 말이 굉장히 빠른데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는 그분의 단어랑 이런 왜냐면 그분들이 어려운 단어를 안 쓰세요. 그렇게 대중 스피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괜히 어려운 단어를 절대 안 쓰시고 그 쉽게 풀어내는 게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분들은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어려운 단어를 쓰면은 사실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은 그 앞에 나와서 말하는 시간이 다 헛수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를 안 쓰시고 최대한 거기 나온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단어, 쉬운 표현들을 쓰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지났을 때 또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었죠. 보통 자신감 있으시고 영어가 좀 어렵다고 해도 내가 좀 못한다고 생각을 해도 풀어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대화를 계속. 그런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죠. 근데 언제 그게 제가 풀어졌냐면은 저는 굉장히 백인들에 대한 상처도 있고 이게 막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제가 그 백인들
그 다른 인종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걸 좀 깨닫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먼저 좀 이들을 차별하고 이들을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면 여기 오시면은 뭐 스페인 사람, 프랑스 사람, 아랍 사람, 인도 사람, 파키스탄 사람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영어 제일 잘한다고 봅니다. 액센트가 그렇게 강한데도 다른 인종들은 다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뭐 부끄럼 없이 영어를 합니다. 특히 이제 가장 가까우신 중국 분들 아주 자기네들 오히려 중화사상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네들이 더 당당합니다. 영어를 그렇게 해도. 인도 분들이요. 여기 콜센터 뭐 어디 전화만 하면 다 인도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원래 현지 본인 나라에서도 인도에서도 영어랑 현지어를 섞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와서도 자신 있게 영어를 하시고요. 아랍 분들도 뭐 워낙 자신 있게 하시고 자신 있게 하시면 됩니다. 말은 막혀도 괜찮습니다. 여기 캐나다는 특히나 이제 워낙 멀티컬처럴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옛날엔 좀 그랬지만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을 웃기게 생각한다든지 그러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그런 경험이 좀 없으시고 나쁘게 말하면 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기네들끼리만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좀 그런 겁니다.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분들한테는 또 거기에 맞춰서 너가 처음 이런 경험을 해봐서 처음 외국인들을 좀 봐서 그렇구나. 시골로 가면 아직도 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도시나 저는 지금 나야가라인데 나야가라도 시골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이상한 사람들은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시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시고 저는 이제 그런 뭐 단어 외우시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카펜터 캐나다 카펜터들 영상이라든지 그러면은 단어들도 많이 배우고 플러스로 목수 지식도 많이 쌓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좀 말이 빠르시고 대중 스피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영상을 반복해서 듣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쭉 듣고 그냥 계속 보는 게 아니라 한번 들었는데 표현이 좋다. 그럼 전 그 표현이 제 입에 붙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뭐 미드 보시는 분들도 그렇겠죠. 근데 좀 위험한 게 보다 보면 스토리에 빠져가지고 사실 영어보다는 스토리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딱 표현이 좋다. 내가 쓸만한 표현이다. 이런 질문을 내가 어제 이런 질문을 들었는데 답을 좀 어버버 했는데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였구나.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겁니다. 입에서 그리고 연습하고 그러면은 이제 입에 붙죠. 다음에 그 질문이 왔을 때 저는 편하게 대답할 수 있고 그 응용해서 다른 질문에도 더 편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3번 질문입니다. 카펜터가 되기까지 어려움이나 따로 제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캐나다 카펜터 영상들을 많이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한국 분들 뭐 건강한 인테리어나 또 누구죠? 뭐 김반장 무슨 반장 영상들 많이 보는데요. 방식이 비슷하지만 또 많이 다릅니다. 한국에서 주로 아파트를 많이 하시고 여기는 하우스를 많이 하시고 또 자재 차이도 많습니다. 한국은 캐나다에서